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죠? 이번 주말도 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좀 천천히 나아가 보려고 하고요. 제가 그저께죠. 1대1 투자 상담 컨설팅을 좀 다녀왔는데 확실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화면에 대고 혼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대화 형식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모르시는 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컨설팅 받으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해력과 강의력이 있으시면 좀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좀 버추얼로 강의식으로 오픈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줌이라든지 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물론 뭐 면대면으로 오프라인 속에서는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 뭐 채팅이라는 또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금 강연을 해도 강의를 진행해도 어느 정도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 플랫폼으로서 뭐 줌을 쓰느냐 유튜브 라이브를 쓰느냐는 제가 봤을 때 구독자님이 조금 더 좀 익숙하시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좀 시장 조사를 해보고 혹시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써보니까 뭐가 훨씬 더 편하더라. 뭐 줌이 써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5차 컨퍼런스가 6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리플사의 법적 소송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은 관심이 없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홀을 조금 더 큰 데로 지금 옮겨서 다시 대관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좌석 수가 190석인데 이 190명을 다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한 150명 정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130명 정도가 신청을 완료했거든요. 이제 20자리 정도 남았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라는 거거든요. 신뢰. 유튜브 한번 보세요. 뭐 밑에 뭐 번호 남겨놔가지고 뭐 1번, 뭐 2번 보내세요. 그러면은 뭐 단타 치게끔 도와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하면서 뭐 스캠 코인 이거 사면은 떡상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5차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채널 주인장의 인사이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돈 다 떼먹으려고 막 카피 트레이딩 한답시고 막 구독자님들 돈을 빼가는데 그런 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메이저 코인 집중적으로 X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관의 채택이 끝난 그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식이지 저는 저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돈을 뭐 벌기 위해서 뭐 거래소랑 제휴 맺어서 레퍼럴 코드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5차 컨퍼런스는 15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 참석 신청하신 분 중에 광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락을 안 주시고 계신데 돈만 보내셨거든요. 저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지만 제가 장소 공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20자리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쵸? 일단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아. 그쵸? 맨날 뭐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를 봐야 된다. 웰스 노티스를 컨센시스에 발행을 했니 어쨌느니 이더리움은 내년쯤에 ETF 승인 될 것이다 했지만 결국에는 승인이 됐잖아요. 그쵸? 승인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항상 그 사이클 자체가 반감기 이후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슈퍼 사이클이 항상 왔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이고요. 그쵸? 굉장히 우리 지금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그 전통 규모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바로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6에서 8개월보다는 조금 더 빠른 불장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약 4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개인적인 생각 약 9월 정도서부터는 슬슬 엄청난 포모의 시기가 오면서 그 불장 시그널을 보여주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그 불장 전에 마지막으로 모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기. 하지만 현물 경제 정말 어려우면서 대중들이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지표라든지 시그널을 그 세력들은 만들어대고 있지만 흔들릴 것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이 시기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잘 파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를 필두로 해서 매도 시점 또한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불장 사이클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고 지금 현재 매집하기에 너무나 마지막 찬스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가치 투자, 사이클 투자 이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리플 빅뱅이라는 책 3분기 정도에는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디언 출판사의 대표님이 어저께 연락이 좀 오셨어요. 이 원고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피드백 감사하다. 제가 5월 말까지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내기로 했고요. 22일날 컨퍼런스쯤에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컨퍼런스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 책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 생일이었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100분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써주셨어.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나 감사한 하루를 보냈고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 투자 상담 컨설팅을 그저께 했다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어떤 영상을 하나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타임님, 제 지인이 이 영상 보면서 이 리플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거 맞아? 막 이런 식의 영상이더라고요.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가격 오를 수 없어요. 얘는 리플사가 물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리플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굉장히 암호화폐 쪽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던데 저도 이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 XRP에 대한 토크노믹스에 대한 개념도 아직 이해가 안 되셨고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개념이라거나 그 송금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OGL 솔루션이 그 리플 페이먼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플로우를 가져가면서 그 XRP가 소각될 수 있다라는 그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참 이런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금융권에 가셔가지고 강의를 한다라는 게 참 저는 아쉬운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일개 유튜버이고 개미 투자자에 불과하지만 리플 XRP에 대해서는 저도 진심으로 꽤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좀 자부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뭐 컨설팅이든지 뭐 줌이라든지 유튜브 라이브든지 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들,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 좀 확실히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천천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가격을 좀 봤을 때 이어 투 데이트 자료를 좀 봤을 때 2024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수치죠. 비트코인만 봐도 55% 올랐고 이더리움 최근에 많이 올라줘서 한 60% 정도 올라줬어요. 그쵸? XRP 어때요? 마이너스 16%. 힘들 수 있다. 그쵸? 에이다 어때요? 마이너스 25%. 아발란체도 마이너스네요. 폴카닷 마이너스 15%. 폴리곤 마틱이죠? 마이너스 26%.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빨간색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이 머지않은 슈퍼사이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월 정도서부터는 이제 큰 불장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했죠? 엄청나게 또 한 번의 뒤통수가 보일 수 있는 큰 가격 펌핑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리플, 에이다,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모두 다 기관의 채택은 끝난 토큰들이거든요. 이런 토큰들 틈새 시장 노리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화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IBITC, 바로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죠. 그냥 편하게 IBTC라고 부를게요. IBTC는 블랙록, GBTC는 그레이스케일, FBTC는
피델리티죠.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보니까 블랙록의 물량이 GBTC를 뛰어넘었어. 당연하겠죠. 그 기관들 입장에서도 얘가 수수료가 제일 싸니까, 그리고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얘가 1바니까, 넘버원이니까 좀 더 안전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얘한테 좀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슬슬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기관의 자금이 엄청나게 쏠릴 것입니다. 하지만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대략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비트코인 또한 그랬다. 비트코인 올해 1월 달에 현물 ETF 승인됐죠? 바로 가격 상승됐나요? 아니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7천만원, 8천만원, 1억까지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약 9월 정도서부터는 늦은 서머 랠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슈퍼 사이클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정말 이 SEC가 참 언론 플레이 잘해. 사실 SEC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기보단 그 위에 있는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겠지. 이더리움 현물 ETF 뭐 이렇게 빠르게 승인될지 누가 알았겠어. 몇 번의 연기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좀 승인이 됐어요. 그쵸? 블랙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신청해가지고 승인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두 번째 승리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이 SEC의 스탠스도 바뀔 수밖에 없겠지. 왜? 그 SEC 위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가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친화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 또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게리 갠슬러의 임기가 머지 않았음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ETF가 승인된 거는 맞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장은 안 되면서 거래가 시작되진 않았다. 여기 보이시죠? 실제 거래가 시작되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대략 한 달에서 길게 보면 2달까지도. 또 이 부분에서 그들끼리의 시기의 저울질은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는 것, 일단은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것은 전통 금융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뚫렸다. 그 기관의 채택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팩트가 맞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은 맞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기사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SEC를 통해서 그런 미디어에 속지 말자라 그랬죠? 미국 하원에서 CBDC 발행 금지 법안 통과했대. 와, 뭐야? 왜 금지해? 이제 디지털 세상 와야 되는데 CBDC 금지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타입님? 근데 한번 다른 기사도 한번 보자고.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의 지지로서 이번에는 암호화폐 FIT21이라는 법안이 승인됐거든요. 이 FIT21이라는 법안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으로서 암호화폐와 같이 가는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법안인데, 이것을 승인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슬슬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금 힘을 합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CBDC 발행 금지 법안 통과했다고 흔들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언제 태세 전환할지 몰라요. 트럼프도 기억하시죠? 대통령 당선되면 CBDC 발행 금지할 거라 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코인 민심이 무섭다니까? 이제 슬슬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모금 활동 시작됐잖아요. 그쵸? 말 바꾼 트럼프 바이든 나오면서 반드시 CBDC의 세상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베어 트랩을 형성하는 것뿐, 반드시 몇 달 후면은 엄청난 슈퍼 사이클 법안이 들어오면서 규제의 명확성이 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선 캠프는 암호화폐로 지금 정치 기부금까지 받고 있는데 CBDC를 금지한다고 미디어에 속지 말자, 흔들기에 불과하다라는 거. 이 FIT21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슬슬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가 코인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조금씩 이제 리플에 대한 움직임이 점점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구나.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1등 거래소고 그 위에는 또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같은 빅4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 거래를 지원한다? 이제 슬슬 소송이 곧 끝날 수 있는 시그널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고래들은 이번에도 2억 개가 넘는 XRP를 또 한 번 매집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는 역시나 이 XRP 레저가 이정표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계속되는 미세 조정,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8,800만 개의 원장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거래량의 폭증과 이 메인넷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작년 7월만 하더라도 8,100만 개 돌파했어. 지금 약 8개월 사이에 700만 개, 800만 개의 레저, 그 원장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네트워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XRP 레저의 생태계에 덱스죠. 이 타일 중앙화 기술력, 이 디파이를 또 가져오게끔 계속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작년 9월에는 XRP 레저 1.12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TPS 또한 이 초당 트랜잭션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속도 또한 1500에서 3400 2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점점 더 국경 간 결제를 아우를 수 있게끔 미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다방면에서 볼 수 있어야겠죠. 올해 3월에는 XRP 레저의 2.1.0 버전까지 나오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요구가 됐었고요. 이 XRP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 또한 최근에 버그가 나왔지만 조금씩 수정하면서 네이티브 개정안이 나오면서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2.1.1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리플의 CTO를 필두로 한 기술진들이 XRP 레저의 생태계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구나. 탈중앙화 기술까지 통합하려고 하고 있구나. 자동화 마켓 메이커까지 이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업홀드와 손잡은 것은 암호화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의 역할이구나.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리플의 합의 원장이라고 하는 리플 컨센서스 레저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트랜잭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XRP 레저의 망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 월스트리트 전문가는 이제 곧 머지않아 더욱더 큰 돈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XRP를 구매하는 것은 지혜라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분석가는 XRP가 엄청난 폭발이 있는 후에 법적 공방전이 있게 된다면 8에서 13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이클이 2016년, 2017년의 그 불장을 대비하는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때 리플이 엄청난 폭발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2023년 넘어서 2024년에 다가오는 이 불장 사이클에 맞물려서 리플의 폭발 또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더리움의 ETF 승인됐으니까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솔라나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넷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솔라나. 시가총액도 충분히 높고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에도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EDX 마켓에 등재되어 있는 라이트코인의 가능성 또한 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더리움과 함께 가는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대중들을 뒤통수 칠 수밖에 없는 비전 있는 기관의 채택이 끝난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또한 그들의 채택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리플의 ETF 또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먼저 있어줘야겠죠? 우리는 이런 옵션 사항들을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화하고 리플의 수량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인다면 반드시 올해 연말 기준 잡자 했어요. XRP는 내년 연말까지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두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